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 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을 예정이고 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두 정상은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갖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사전 환담 뒤인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은 오후 6시 30분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과 환송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15조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9조 8,984억 원보다 58%가 늘었고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 15조 1,470억 원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은 매출 20조 7,800억 원, 영업이익은 11조 5,500억 원에 영업이익률은 55.6%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395조 9,328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2.8% 성장했는데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쇼핑이 중국 북경 지역을 관리하는 롯데마트 화북법인을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상 점포는 북경 내 롯데마트와 슈퍼 등 21곳으로 중국의 대형 로컬 유통사인 우마트그룹이 2,400여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매각 협상을 원활히 하고 단기 차입금 상환이 필요하다며 6,800여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거래소 쪽이 특히나 큰 폭의 상승이 정말 오랜만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흘러내리는 약세장만 보다가 지금도 1%, 1.3%의 상승 흐름을 보다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던 삼성전자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엄청난 영업이익들, 그리고 이로 인한 분위기 반전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내일 당장 이루어집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나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는 닷새 만에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지수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전자 업종 매수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 그리고 제조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일 하락을 면치 못했던 바이오 업종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의 상승이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정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건설주나 전기, 가스 업종들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장초반 상승폭을 반납한 경우가 조금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특히나 신라젠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8만 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변동폭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보이던 종목들 가운데 지금 갑자기 상승 반전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경계감으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고 글로벌 증시 역시 힘을 쓰지 못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위기라는 이야기에서 다시금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때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이 시장이 단 하루 만에 확 바뀌긴 쉽지 않겠죠. 내일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아직까지 지켜볼 만한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많은 만큼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지금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79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2,480선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주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전략 후강 정세를 볼 수가 있고요. 2,480선도 오랜만에 터치합니다. 박스권입니다. 2,450포인트대부터 2,490포인트대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정도 상황에서 오늘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닷새 만에 지금 매수에 참여를 해줬고요. 618억 원. 큰 폭의 매수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기관도 568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은 1,03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은 오랜만에 또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현대차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5% 가까운 급등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260만 원 부근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 이슈로 인해서 약세장에서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오늘 상승장에선 오히려 상승 흐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0만 원 전후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포스코, 삼성물산, LG화학 올라가고 있고요. KB금융, 약보합권 움직이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의 지금 주식들을 좀 매각한다 일부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2% 하락하네요. 어제는 상승 흐름을 오랜만에 하루 가져갔는데 일단 댓글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하락하면서 72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한국전력 또 조정이 1.52%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77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878, 88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1% 내외 상승 흐름 코스닥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879.68포인트, 880 부근이 오늘의 고점이고요. 저점 87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낙폭이 생기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스권이 굉장히 짧게 움직이고 있는, 한마디로 박스권 상단 880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330억 원 팔고요. 기관도 소폭 3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18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 주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기관 투자 가운데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을 소폭씩 사고요. 금융 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랜만에 반등 나왔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8만 원 초반 지지 받으면서 다시 86,600원까지 한 5% 가까운 상승입니다. 메디톡스 전일 급등 나왔는데 오늘 또 쉬어갑니다. HLB는 한 2, 3일 동안에 지금 조정받다가 다시금 1%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요. CJENM은 또 흘러내리네요. 91,600원까지 6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 1.3% 상승하고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나노스 보합 혹은 약보합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한 7, 8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43,000원대까지 올라와 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2% 빠지면서 85,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제넥신이 6%의 급등 나오고요. 포스코 캠텍, 코미팜 올라가는데 특히나 코미팜이 7%의 급등이 오랜만에 나와줍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원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1원 8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채금리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채금리 3%, 마의 3%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로 어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진정이 됐나요? 지수가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금리 임계치였던 3% 상향이 최근 우리 글로벌 증시의 최대 화두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가 오히려 막판에는 좀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그러한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었는데요.
금리 인상은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가계와 기업 부분에서의 차입 비용 증가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저희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적 기대를 앞선 금리 인상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유인을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두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면서 우리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모두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실제로 최근 글로벌 증시가 조정세를 보이면서 연초에 있었던 금리 텐트럼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은 의외로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기 개선과 함께 나타나는 금리 인상,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차는 있겠지만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뷰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전략은 오히려 현재 글로벌 경기 펀더멘털을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의 펀더멘털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연구원님 궁금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 경기의 대표 심리 지표들이죠. 글로벌 PMI 제조업지수에서 일부 국가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경기를 선도하는 미국 경기의 확장 국면, 최근에 9년을 넘어서 역사상 최고에 치었던 10년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는 소비 경기라는 점에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단연간 진행된 미국 가계들의 디레버리징과 고용 회복세를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미국 가계 소비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금리나 글로벌 펀더멘털 경기 상황들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만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고 더 와닿는 부분은 내일 당장 시작이 될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기대감이 지금 한층 더 올라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남북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이미 기대감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측면 분명히 있고요. 남북 경제 협력, 소위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최근에 금리 반등과 같은 미국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화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핵심은 여전히 남북 정상회담 결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보다 보다 더 중요한 본무대 5월 말부터 6월 초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다음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으로의 기대감이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경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꼽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내일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들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자산에 대한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결과 결국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신용등급 선정에 있어서 분단 상황 또는 더 나아가서 휴전이라는 한반도 지정학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고요.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북미 수교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한국 자산에 대한 재평가 다시 한번 이뤄질 공사에 매우 큰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방 경제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쏠림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서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를 다소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내일로 다가왔고요. 이 부분 지나고 나면 당장 다음 주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5월입니다. 다음 주는 한국 시간으로 5월 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종료 예정인 FOMC가 가장 중요합니다.
5월 FOMC는 두 가지 부분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두 번째로는 성명서의 문구 변화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동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5월보다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5월 FOMC 이후에도 시장의 경계감은 조금 지속될 요인이 크다라는 국면 저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지표와 함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될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성명서의 문구 변화 여부일 텐데요. 지난 성명서에서 미국의 경기를 경고하다에서 moderate, 즉 완만하다로 변경하면서 일부 톤다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5월 성명서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결여된다면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와 최근의 시장 변화에도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5월 FOMC가 우리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얘기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사실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던, 조금 전에 김두원 연구원과 한 얘기 한 번 더 여쭤볼 건데요. 국채 금리 10년물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왜 오르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서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장 금리가 3%에 근접하면서 금융시장에 일대 조정을 불러왔었는데요. 그 좀 안정되던 미국 시장 금리가 3월달 들어서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 4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선 3%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어제 같은 미국 시장에서는 3.03%까지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3% 선에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또는 실질 금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바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BEI라고 이렇게 약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 지표는 별거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채권 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면 또 다른 채권은 바로 물가 안정 국채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 국채는 정부의 물가 상승률 목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될 때 이 채권 시장에서 물가에 의해서 채권 금리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 연동 국채를 만들게 되는데요. 물가 연동 국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을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채권이 물가 연동 채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물가 연동 채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실질 성장률 또는 실질 금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3%인 상황에서 실질 금리가 1%다. 이렇게 하면 남는 2%,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3%인데 동일 만기에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1%라면 그 남는 2%는 결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의 흐름과 최근의 흐름과 그리고 국채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 금리를 급등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금리가 오르게 됐는가에 대한 이 요인을 구분해 보는 걸 이렇게 지금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2013년이나 14년처럼 그때 시장 금리가 3%를 넘어가는 등 시장에 아주 충격을 줄 만한 시장 금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 금리의 상승을 주도했던 요인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닌 실질 경제 성장률 같은 실물적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 미국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대신 다른 요인, 바로 미국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로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기대감이 나왔고 결국에 이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인플레에 대해서 왜 우려가 높아졌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PC 코어 디플레이터라는 그 유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미국의 물가 지표는 보면 굉장히 최근에 안정돼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냐?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런 인플레 기대를 높인 요인은 바로 국제 유가의 상승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하고요, BI와 그리고 국제 유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서 이 두 지표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 그런 뉴스들 속에서 또 특히 이란과의 최근의 관계가 정상화 과정에서 또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서 70달러 선까지 근접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미국의 물가 상승 기대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서 다른 요인들보다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최근 시장 금리의 급등으로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최근 가장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는 사실은 금리 상승보다는 금리 상승을 유발한 국제유가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특히나 가장 주요한 과정인 유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니까 WTI가 간밤에 68달러 또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람코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한 2분기 중에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지금 5, 6월에는 유가가 좀 더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서 이 국제 원유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유가가 하락하는 이 두 변수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최근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 요인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특히 5월 말은 돼야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저런 협상들에 대한 어떤 일단락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4월부터 이제 드라이빙 시즌, 이른바 북반구의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하는 시즌들이 도래하면서, 물론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급증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만 본다면 일단 계속 좀 이 드라이빙, 다시 말씀드려서 운행 거리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미국 석유 또는 전 세계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2분기까지는 일단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만한 여력들, 재료들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유가의 상승세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최근 미국의 달러의 가치 상승도 상승이지만 미국산 셰일 오일 업체들의 증산 뉴스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생산되는 WTI 유가,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유가가 배럴당 53달러를 넘어서면 이 설비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미국 기업들, 셰일 오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준 60달러 후반 정도에서는 충분히 마진이 나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증산에 의한 유가의 상승 억제 가능성들도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좀 진정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장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으로 혹시나 예측되는 시점이 있으십니까? 이거 뭐 참 알기 어려운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 같은 지정학적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셰일 오일의 증산 같은 이런 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들을 조금씩 여름으로 가면서 억제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국제 유가의 급등세들이 좀 진정되면 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국채 금리의 급등세들은 조금씩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6월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불리죠.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과거의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한 3%대에 이르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5% 내외에 그칠 정도로 상당히 물가가 좀 안정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상승률도 정부의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하회하는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6월 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멤버들의 금리 인상 의지가 더욱더 강화되기보다는 좀 진정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금리 상승세들도 좀 완만한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좀 조정의 가능성들도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본다면 최근의 시장금리 급등은 분명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재료이면 분명하지만 이런 시장금리의 급등을 불러온 이슈가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보다는 유가 상승 같은 이런 돌발적 이슈에 의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좀 진정될 가능성들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후에는 우리 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ಚಾನೆಲ್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많이 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